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포. 참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우리 몸에 있다고 하니까 이 세포가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세포들을 지킬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모든 생물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아메바라든지 이런 단세포 그러니까 그런 생명체부터 갑각류, 사람에 이르기까지 세포가 없는 동물이 없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작은 소 단위를 말하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관찰되기도 어려운 이 아주 작은 세포가 모여서 저희 손가락, 저희가 밖을 바라보는 눈,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이빨과 입,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크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있다고 나뉘는데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이제 먹고, 어떤 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 에너지원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가 주요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죠. 보통 동물세포는 움직인다, 식물세포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동물세포가 어떤 기관, 개체가 됐을 때, 식물세포가 어떤 기관, 개체가 됐을 때 이야기이고, 실제적으로는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핵이 있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소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눈으로도 관찰되지 않는 그 작은 세포 안에 나노보다 더 작은, 그죠? 5mm라고 하는 존재들, 그보다도 더 작은 미세한 그 단위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안에 이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참 엄청난 일인 거죠. 이런 모든 생물의 기능적 구조적인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는 사람마다 개수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쵸? 아주 기본적으로는 몸무게에 비례한다라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 수정란이 24시간 동안 분열을 합니다. 그 10억 개라는 세포로 분열이 되죠. 그 10억 개의 세포가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척추도 되고 발도 되고 하는 거죠. 신기하죠. 사람의 일생 동안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간 중에 하나인 이 태아, 엄마 뱃속에서의 성장 과정, 그 첫 번째 시작이 수정란이죠. 그 수정란에 단 한 개의 세포가 지금 여러분들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60kg시면은 60조개가 있다. 70kg면 70조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사람 세포의 숫자는 몸무게에 비례한다는 건 평균적인 이야기고요. 지방세포가 큰 사람, 단백질 세포가 큰 사람, 어떤 간의 기관세포 자체가 크게 형성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세포의 개체수는 또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포가 모여서 나는 간에 있는 세포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조직을 형성하고 기관이라는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 기관들이 모여서 그 흐름을 따라서 호흡계라고 하는 순환기계라는 계, 어떤 개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개의 형성을 따라서 그 순환의 흐름을 따라서 인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는 모든 활동적인 영역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객체로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포 숫자가 중요하냐? 세포가 엄청 많다고 좋을 수도 있고 엄청 적다고 나쁠 수도 있고 이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몸이 신체가 작은 사람보단 큰 사람이 세포 숫자가 많다. 세포 숫자가 많다라는 거는 많은 세포를 생성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어요.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포는 현재의 세포가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서
현재 세포를 대신하면서 세포의 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포가 생기고 세포가 죽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교체 속에서 세포가 유지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죠. 네. 사람도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 노인이 죽는 것. 이게 연달아서 일어나면서 세대가 종속이 되어 온 것처럼 우리가 세포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일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또 슬픔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세대가 존속되는 것처럼 세포가, 우리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 매일매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 속에 호흡할 수 있는 거, 모두 세포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매일매일 생기는 세포의 숫자를 살펴보면 3,300억 개. 네, 세포가 내 몸에 있지만 교체되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죽어간다는 거죠. 그럼 3,300억 개는 몇 그램일까요? 80g.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생명의 무게 80g, 요구르트 한 병, 매일매일 요구르트 한 병만큼의 세포가 생긴다면 우리는 지금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설 한번 세워봤어요. 신생세포 80g 공급받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세포를 먹자 하는 건데요. 세포를 어떻게 먹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 처음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뭐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기본 아닐까요? 식물은 그렇다고 깨끗한가요? 죽은 시체를 먹고도 자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뭐 어차피 우리가 낙엽도 또 식물의 또 다른 죽은 개체가 아닐까요? 생명을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면 내 생명에 대한 가치가 훨씬 높아지고, 그래서 더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래 살려고요. 500살 살아야겠다고 늘 말을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80g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면 계속 살 수 있다. 가설입니다. 우리가 세포를 통해서요, 교체되는 세포를 한번 살펴봤어요.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 중에서 86%, 그 세포가 혈액세포, 적혈구와 백혈구. 우리 몸에는 적혈구 영양소를 넣어주고, 노폐물을 빼주고, 백혈구,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혈액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세포의 몇 퍼센트다? 86%다. 12%는 뭐래요? 장의 상피세포, 소장, 대장. 제가 아까도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소장은 손가락 굵기의 얇은 장이에요. 그래서 꼬이면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비장 때문에 옆구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소장에 가스가 차거나 했을 때 폐색성으로 가기는 사실 어렵지만, 폐색성까지 안 가더라도 가스가 그 관을 지나갈 때, 꼬부라진 관을 통과할 때요,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꼭꼭 씹어 드시고 꼭 건강 챙겨가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12%의 장의 상피세포, 위장, 소장, 대장, 우리가 말하는 음식을 삼켜서 넘길 때 그 음식 속에 뭐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있다면 그 상피세포가 상하게 되죠. 그걸 빠르게 복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염증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피세포 12%. 참 똑똑하죠, 우리 몸이. 세포를 교체하는 주기는 80일. 자, 오늘따라 내가 늙어 보여. 며칠 전의 피부예요? 80일 전의 피부예요. 오늘 내가 예쁘게 나를 가꾸고 맛있는 걸 먹고 건강함을 취한다면 80일 뒤에 나는 어떨까요? 너무 건강하겠죠. 어떤 분은 10년의 건강이라고 하시는데 저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0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내 건강을 관리했다면 10년 뒤에 나는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80일 동안요, 생성되는 세포의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30조 개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30kg인 사람은 30조 개면, 그죠?
80일 동안 세포가 싹 생겼네요. 야, 이렇다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정말 대박인 거죠? 아기 태어났어요. 3kg예요. 80일 동안 3kg는 3조개인데 30조개가 생성이 됐다면 10배의 성장. 대박. 그쵸?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판이 정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파골세포도 없이 정상세포가 잘 발현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줄기세포를 먹자 이거에 굉장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340번 숨을 쉬고요. 3, 4kg를 움직이고 있고 12,000리터의 공기를 마시고 내뱉고 1.3kg의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손톱은 0.1mm, 머리카락은 0.3mm, 심장은 13,000리터의 피를 밀어낼 만큼의 힘이 있어야 하고 눈은 몇 번이요? 10만 번 깜빡깜빡하는 우리 세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4,800개의 단어를 말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 4,800개의 단어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평균치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날 하루는요. 하루 종일 교육자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밥 먹자 그러면 때 이러고 밥 먹고 와서 또 일하는데 4,800개의 단어를 말하고 있대요. 그리고 땀을 0.7리터, 노폐물을 3.5kg 배출한다고 합니다. 세포가 정말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세포의 교체 주기를 좀 볼까요? 백혈구는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 외부에서 무언가 침입을 한다. 면역계 이상이 생겼다.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백혈구의 수명을 연장시켜서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적혈구는요, 염증, 빈혈 등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빨리빨리 적혈구를 죽이고 좋은 적혈구를 새로 만들어내려고 한대요. 우리 몸의 세포는요, 이렇게 교체 주기가 혈소판이 3일에서 10일, 체세포 1개월, 지방세포 8년. 그러니까 오늘 살쪘다고 하면 안 돼요. 옛날부터 살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피부 28일. 이제 피부샵에 가서 관리를 받았는데 오늘 뾰루지 안 나요. 28일 전에 뾰루지 준비했던 거. 마사지샵 가서 문질문질 했더니 뭐 일주일 정도 빨리 나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포별로 이렇게 교체 주기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뇌세포 몇 년이요? 60년이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어떤 걸 먹고 나았다. 어떤 걸 먹고 뭐 치매가 좋아졌다. 뭐 중풍이 좋아졌다 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 세포를 먹고 그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포를 먹는다는 표현이 나쁜 게 아니라 세포를 주사기로 몸에 집어넣어요. 그럼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세포를 먹는다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세포를 집어넣었다? 같은 표현 아닐까요? 뭐 하버드대에서 먹는 줄기세포와 일반적으로 주사 맞는 것이 똑같다.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굳이 뭐 우리가 생명을 통해 생명을 연장시키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떳떳하다 그래서 뭐 생명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니까 사실 그냥 존중해주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제가 건강하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면 1분 1초라도 지금 당장 바로 건강해지고 싶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뇌세포가 60년에 한 번 생기기 때문에 치매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하고요. 뼈라든지 이런 어떤 단단한 것들은 좀 오래 걸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뇌세포를요,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재생될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포별 교체 주기 중에서 우리 내장 기관의 순환 주기는 대체로 1년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폐세포는 8일이지만 폐 자체의 기관 자체가 교체되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폐는 이제 이식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간도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이식을 받죠. 우리가 간이 회복되기 힘들다, 폐가 회복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은 그만큼 우리 세포가 대체되기 어렵다, 세포가 하루에 80g, 요구르트만큼이 생성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생명 연장의 끝에는 줄기세포가 있다고 믿습니다.
혈액, 내장, 상피, 표피, 혈관 내피 등 우리 몸에서 순환 주기가 빨라야 하고 어떤 면역과 관련돼 있고 내 몸에 영양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빼는 요런 이제 일을 하는 주요 업무를 하는 그런 세포들은 빨리빨리 교체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장기라든지 뼈라든지 생명과 맞닿아는 있지만 뭐 영양 공급이라든지 이런 오늘 하루를 사는 어떤 그런 일에서 뭐 0.1%, 뭐 1%, 10% 아니에요. 아주 조금의 차이로 밀려 있다면 그 세포들은 조금 더 세포 회전율이 낮은 조금 천천히 재생되는 듯한 이걸 보았습니다. 3,300억 개 중에 86%가 적혈구와 백혈구, 혈액세포인 것만 보더라도 우리 몸은 오늘 단 하루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먹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가지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나는 정말 살 수 있어.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만으로도 우리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누가 얘기했죠. 네, 그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꼭 건강해질 거야 라고 내 몸에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포 생성의 숫자와 노화 숫자는 같아야 합니다. 교체의 숫자가 같아야 해요. 그래야 세포가 교체가 될 수 있죠. 보초병이 10명이었는데 9명으로 대체가 되면요. 한 명의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아서 죽는 세포를 대체할 수 없다면 그건 누가 지킬까요? 그래서 건강을 관리해야 하죠. 이때요. 이 교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정보 교환을 한대요. 우리 다이는 말이야.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 근데 이 떡볶이를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소화가 될 수 있게 효소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죠. 인수인계 과정. 세포가 교체가 잘 되고 정보가 교환이 잘 되고 그래서 세포가 항상 같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보다 젊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에이스원 글로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제품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도플라는 체온이 살짝 상승이 되고요. 순환이 살짝 빨라지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피로도 살짝 감소하고 또 몸에 있는 어떤 체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게 되죠. 이거는 이제 뭐 성분의 효과나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도플라가 직접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권장하는 사용 방법은 식전에 1일 1회 1병인데요. 저는 하루에 뭐 많이 먹을 때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저녁에 잠깐 왔다 가셨는데 저랑 앉아서 야 우리가 이거라도 먹어야지 코로나에 건강해지지 않겠니 하고 이제 2병씩 따서 먹었어요. 근데 뭐 그 안에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코로나를 또 이렇게 뭐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시음도 다 해드리고 있어요. 또 이거 말고도 저희가 건강을 체크하거나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올 수 있는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뭐 저희 이제 남겨져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또 가까운 곳에도 이런 제품들을 생명 연장 혹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트티를 제가 먹어보니까 확실히 덜 피곤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플라라는 이 줄기세포 사슴태반 이 제품하고 같이 전달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빠른 것을 느껴지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운전을 한 1000km 정도 하면 허리가 아픈데 파워힐스 먹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고요. 저희 어머니 무릎 아프신 것도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관절 쪽에는 파워힐스, 생명 연장의 꿈, 도플라, 그리고 피를 맑게 하고 좀 피로도를 줄여주는 솔트티까지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슴태반 1개는 필수, 2개는 건강 염려될 때, 3개 이상은 젊어지고 싶으면. 제가 확실히 예전보다 젊어졌어요. 왜냐면 3층, 4층 되는 곳을 그냥 후다다다 올라가도 지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드시고 난 다음에 남은 건요, 피부에 양보하시거나 아니면 꼭 헹궈서 드세요. 저는 꼭 먹고 있거든요. 정말 저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제품입니다.